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동안 소갈TV 비디오 촬영을 많이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거의 매일 되게 비슷하고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뭐 혈당 관리도 꽤 잘 되는 것 같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 세면 대충 98 정도 나오고, 어, 좀 많이 먹고 잔날, 그리고 그 전날에 좀 탄수화물 섭취가 좀 과했다, 평소보다. 그럴 경우에는 한 100 넘고 하죠. 물론 공복혈당이. 공복혈당이 100이 넘어가면 일단 전 단계 당뇨부터 시작해서 당뇨 그렇게 가잖아요. 아, 그래서 어 좀 쉬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한 이유는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하러 병원에 다녀왔는데 결과가 꽤 좋더라고요. 어 의사가 왜 이렇게 결과가 좋아졌는지, 뭐 해서 그렇게 좋아졌는지 묻길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얘기를 소갈TV에 나눠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또 혈당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어 이 비디오를 하면서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를 계속 나누고, 어 당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구성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비디오를 그래도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종종 찍어 보기로 했어요. 어 제가 사실 언제 이 혈당 관리를 시작했냐면 2018년 3 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이 2020년 3 월이니까 딱 2년 됐죠. 2년 동안 참 혈당 관리를 그래도 꾸준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도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 이 두 가지 혈당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2018년 3 월부터 혈당 관리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2017 년에도 혈당이 높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건강 검진을 하는데 2017년 건강 검진은 좀 제가 너무나 방심하면서 살던 때라고나 할까요? 2017 년도에 어 건강검진을 하러 의사가 "와라. 어 금식을 하고 나타나라." 그랬는데 금식도 안 하고 나타나고, 아침에 많이 먹고 갔죠. 보통 아침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또 아침에 뭐 식빵 2장에 또 뭐 달걀 2개, 뭐 베이컨, 뭐 우유 한두 잔, 그냥 한 잔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다 보면 2잔 그냥 되게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지금은 적어도 우유 한 잔 아래로 낮추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그때는 정말 되게 방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뭐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때 상당히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뚱뚱했었고, 그때 사실 지금보다 한 몇 킬로가 더 나갔나? 한 18 킬로가 더 나갔나 그렇죠? 뭐 18 킬로, 19 킬로. 그랬는데 뭐 그냥 되게 방심하면서 쫄래쫄래 뭐 "금식하고 나타나라." 했는데 금식도 안 하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아침에 혈당을 쟀는데 146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교 의사가 의심을 하면서 "이거 너 공복 혈당 맞아?" 딱 이래요. "아, 나 사실은." 하면서 "아침 먹고 왔어." 그래서 이게 146 이면은, 공복 혈당에서 146 이면 이게 당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뇨라고 판정해야 되나?' 하다가 밥 먹고 왔다니까 그냥 쪼끔 안이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환자가 이 "금식 안 하고 나타났다." 이런 거를 어 그 혈당 체크한 것 결과 나온 데에 밸류를 아래에 딱 적어 줬죠. 그러면 146, 한참 높아요. 그러고 나서 뭐 의사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니까, 아무리 밥 먹고 왔다고 해도 이건 좀 높은 편이니까 "식사량 조절하고 운동도 좀 하고 몸무게도 좀 조절해라." 이렇게 하길래 뭐 '그러지 뭐.' 하면서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뭐 별로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 그래도 의사가 하라니까 운동 그래도 좀 한 달 정도 했나?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어 체중 조절 한 1 킬로 뺐나? 뭐 이러고 그냥 혼자 즐거워서, 그러다가 다시 먹는 거는 먹는 거대로 돌아가고 하니까 뭐 혈당도 신경도 안 쓰고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갔었죠.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건강 검진을 받는데 어
3 월이죠. 2018년 3 월에 의사가 보더니 "너 이거 공복 혈당 맞지? 공복 혈당 108 이면 전 단계 당뇨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이게 레이블링 효과?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당뇨다 하고 이름을 붙여 주니까 화들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또 더군다나 제가 그냥 제 결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당뇨시고 저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당뇨로 돌아가셨고 저희 삼촌 중에 당뇨로 또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력이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제가 또 둘째 임신했을 때는 임신성 당뇨까지 알았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임신성 당뇨라는 거는 사실 그 몸이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몸이 안 좋은 곳, 약한 곳에 반응이 사실 살짝 왔다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기본적으로 당뇨가 올 수 있는 몸이다. 되게 쉽게 올 수 있는 몸이다." 이런 얘기를 어 친구가 하는 거를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 사실은 책 썼어요. 이 더 해빙이라고. 그 친구 책도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는데 너무나 글도 잘 쓰고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 이제 나는 혈당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어 하기 시작한 게 이 2018년 3월 5 일이죠. 그래서 어 공복 혈당 108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혈당을 아침마다 재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사실 혈당 어떻게 재? 처음 당뇨 얘기 듣고 뭐 이러신 분들은 '혈당 어떻게 재?' 이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임신성 당뇨가 왔을 때 병원에서 매일 검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혈당을 재는 방법 여기 손가락 끝에 이 돌아가는 이 주변에 찔러서 그 란세툴로 찔러서 그다음에 그거를 혈당 체크하는 간이 혈당 체크 기계 거기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먹고 재는 거,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아침 먹고 2 시간 있다 재고, 점심 먹고 2 시간 있다 재고, 저녁 먹고 2 시간 있다 재고, 이거를 한번 임신성 당뇨를 앓으면서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힘들게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해본 가닥이 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래.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시작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찍어 보고 하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더 '어떤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그려 보고 이 뭐 혈당 관리는 거의 혈당 체크하는 건 거의 매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면서 자 이제 그다음의 장면들 보여 드리면서 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좋아졌길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어 이게 헤모글로빈 A1C라고 부르죠. 당화 혈색소라고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당화 혈색소는 그 아 3 개월 동안 이 혈당이 어떻게 변화를 해 왔는지 뭐 평균을 거기서 재는 거라고 해요. 제가 사실 의학적 지식이 짧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매일 혈당을 재서 그 혈당 기계로 이렇게 찔러서 검사하는 거 이런 거는 보통 100 에서 120선 그 중간에 와야지 이 특히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 정상이고 이 공복 혈당 시에는 100 아래로 가야 이게 정상이라고 하죠. 이 헤모글로빈 A1C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어 5.7 에서 6.4%가 전 단계 당뇨라고 하고
6.4%를 넘어서면 당뇨, 그리고 상당히 높으신 분들은 뭐 8% 뭐 9% 이렇게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는 이 일단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혈당을 낮추는 게. 왜냐하면 이게 혈당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은 그게 다 여러 가지로 이 어 병을 유발을 하죠. 다른 전이 된 다른 병들을 유발을 한다고 하죠. 뭐 그래서 뭐 당뇨발이라든지 뭐 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7% 아래로만 낮추더라도 이게 당뇨이신 분들 경우에 7% 아래로 이 당화혈색소를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단 치료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에 대해서 어 좀 알아보면서 '아 그래. 이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3 월에 그 2018년 3 월에 전 단계 당뇨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때 헤모글로빈 A1C가 얼마냐. 그래서 6.2가 나왔더라고요. 6.2면 5.7%에서 6.4%의 그 레인지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수치죠. 그래서 전 단계 당뇨예요. 그래서 뭐 그전에 공복 혈당 잰 걸로도 나왔지만 이게 헤모글로빈 A1C로 확진, 당뇨 전 단계 당뇨 확진을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한 바 7월 2 일에 다시 잰 거. 이게 3 월부터 뭐 거의 매월 재주고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 3 개월 지난 다음에 추이를 보자. 그렇게 하면서 재준 게 5.6 으로 내려갔죠. 그때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5.6 이면 5.7 보다 살짝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전 단계 당뇨보다는 살짝 낮은 그런 수치죠. 그래서 3 개월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탄수화물 수치 낮추고, 그리고 운동 매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는 쪼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5.6 까지 내려간 다음에 너 정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너 한다면 하는구나. 그래. 계속 이 습관 유지해서 가라."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장면에는 안 나왔는데요. 어 2019 년에 잰 걸로는 5.4가 나왔어요. 2019년 4 월쯤에 쟀는데 그때는 5.4가 나왔고, 얼마 전에 잰 거 2020년 3 월에 잰 거는 5.2가 나왔죠. 계속 이렇게 줄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2 정도면 뭐 그냥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정상이라 그래도 나태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뇨다 증상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죠. 뭐 "갈증 많이 난다." 뭐 "화장실 자주 가게 된다." 뭐 "눈이 침침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몸이라는 게 이미 많이 써 왔기 때문에 당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다시 옛날 어릴 때 몸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서, 뭐 당뇨의 그런 증상, 뭐 자주 목 마르고, 그리고 사실 당을 많이 먹으면 되게 쉽게 올라가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이게 당화 혈색소 수치를 낮추고, 그리고 뭐 공복 혈당 재고 그랬을 때 그 수치가 낮아졌다고 해도 이게 관리를 해서 낮아지는 거지. 예를 들면 당뇨를 진단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당 부하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많은 양의 당을 마시게 한 다음에 이게 액체 형태로 마시면 되게 빨리 흡수가 되니까, 또 많은 양의 당을 마셨을 때 그게 뭐 1 시간 있다, 2 시간 있다, 3 시간 있다, 이게 어떤 이렇게 처리 속도, 뭐 처리 효과 이런 거를 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의학 관련한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유튜브 비디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당 부하 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사실 당 부하 검사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요즘은 의사들이 당 부하 검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임산부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 부하 검사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당 부하 검사하면 이게 분명히 뭐 '당뇨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화장실 자주 가고 뭐 물 많이 마시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더라도 일단 이 늙은 몸, 아직 늙진 않았지만 나이가 든 몸으로서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 혹은 어릴 때보다는 훨씬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이 몸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일단 영향을 미쳐서 이 다른 병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당뇨병이 전이 되는 거는 결국 다른 곳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이런 건데, 사실 그거를 예방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해서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느냐 이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당을 낮춰서 건강하게 다른 전이 없이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일단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도 또 몸을 이 건강하게 특히 혈당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도 이 효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2017 년에 했었던 이 어 콜레스테롤 검사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초록색 부분에 있으면은 정상인데 210, 200 보다 높은 210, 일반 콜레스테롤, 예, 지금 현재 2020 년으로 왔을 때 185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라는 이 수치가 사실 330으로 상당히 높았었죠, 2017 년에. 어 혹시 당뇨 관련해서 비디오 다른 거 보신 분들은 조홍근 박사님이 하시는 유튜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되게 도움 많이 받으면서 혈당 관리할 때 그래서 되게 감사를 드리는 비디오인데, 조홍근 박사님의 비디오 중에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에 대한 그런 비디오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게 당뇨를 앓는 사람의 경우에 이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일반 콜레스테롤보다도 일단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상당히 높았었죠. 330. 전 단계 당뇨였을 때 혹은 전 단계 당뇨로 진단은 안 했어도 당 수치가 상당히 높아 있을 때 그렇게 330 이었는데, 지금 2020 년도에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는 91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전에 45였는데 지금은 2020년 68로 쪼끔 높아졌어요. 사실 당뇨를 그러니까 혈당을 관리를 하면서 했었던 노력 중에 하나는 일단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였지 지방을 줄인다거나 무턱대고 칼로리를 줄인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유도 저지방 우유 안 먹고 그냥 홀 뭐라 그러죠? 예. 그냥 지방 다 들어있는 우유, 그리고 버터도 되게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었고 아보카도도 많이 먹고, 뭐 그래서 일단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방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많이 버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좋은 콜레스테롤이 쪼끔 높아졌네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이건 수치는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어쨌거나 정상이니까. 그래서 이 혈당 관리를 하고 났더니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이 변화는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정상 범위대로 왔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일반 콜레스테롤 도 다 정상 범위에서 그래서 이 리피드 패널, 이 콜레스테롤 관련된 수치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은 뭐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하는 생활 습관 중에 어떤 것이 이 도움이 됐겠는가 이렇게 한 번씩 떠오를 때마다 비디오를 하나씩 만들긴 할 텐데요. 또 전반적으로 그래요. 어 의사가 사실은 그 전 단계 당뇨를 진단했었던 의사가 했었던 얘기는 어 하루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100 그램 이하로 줄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검 알아본 결과 특히 뭐 키토 혹은 어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는 그런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당히 탄수화물량을 극도로 제한해서 20 까지 내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거기까지는 안 내리고 그 적정선에서 한 50 그램 선에서 일반적인 그 식품 영양 쪽에서 나온 그런 논문들 들여다보면 50 정도 60 선에서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한 그런 케이스들이 일단 다이어트 효과 그리고 체중 조절 효과가 훨씬 좋았다. 그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 그램까지도 사실 안 낮춰 본 건 아니에요. 20 까지도 낮춰 봤는데 살 수 있어요. 20 까지 낮 20 그램 하루에 20 그램을 섭취를 한다 할 경우에는 곡류 거의 먹을 수 없거든요. 곡류 먹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는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채도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야채로만 섭취하는 탄수화물 로 20 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먹었던 야채 그냥 그 수준 유지하면 딱 20 그램 정도 나와요. 20 그램보다 살짝 낮게. 그런데 약간이라도 곡류를 먹게 되면 밥 한 공기만 해도 얼만데요. 막 50 그램 이렇게 나오거든요. 40 그램, 50 그램.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면 밥의 양도 상당히 줄여야 되고 3분의 1 그게 3분의 1 공기다. 한 끼에 3분의 1 공기다. 그렇게 하면은 한 50 그램 선에서 할 수 있어요. 3분의 1 보다 좀 더 적게 먹어야 되나? 왜냐하면 다른 야채도 섭취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임신성 당뇨였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어 "밥 너 한국 사람이니까 밥 많이 먹을 텐데 밥은 3분의 1 공기로 줄여야 돼."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50 그램 성 정도 선 따지면 예전에 임신성 당뇨 왔을 때도 성공적으로 당을 줄여서 그걸 벗어났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상당히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지금도 잘 뭐 아 임신성 당뇨로 태어난 아이는 뭐 엄청나게 크게 태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저희 아들 둘째 아들 제가 임신성 당뇨 앓고 태어난 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하게 사실 되게 쪼끔 마른 형태긴 한데요. 아 어쨌든 뭐 건강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도 해 보고 그러니까 50 그램 하루에 50 그램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거의 이 옆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영양 정보를 보면 한국에도 비슷한 그런 영양 정보 요즘에 많이 그러니까 식품마다 다 떠올려 있는 그러니까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영양 정보는 뭐냐면 제가 빵은 못 끊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빵이에요. 식빵 한 장이 서빙 사이즈인데 한 번 먹을 때 식빵 한 장에 이게 카보하이드레이트 어 탄수화물이 22 그램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 3 끼를 한 끼 때마다 식빵 한 장씩 먹었다 그럼 벌써 66 그램 되고 여기다가 뭐 야채 좀 먹는다 그럼 뭐 70 그램 뭐 80 그램 이렇게 가거든요. 즉 그렇게 가면은 하루에 50 그램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거 한참 관리를 좀 심하게 할 때 처음에 그랬을 때는 식빵 반 장을 먹었어요, 한 끼에.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아 거의 그냥 한 숟가락만 밥을 먹는 거. 그래서 따져 보면 대략 한 6분의 1 공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뭐 밥 한 10 그램 그러니까 탄수화물 곡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곡류 혹은 빵 이런 걸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한 끼에 한 10 그램 정도를 섭취를 했다고 보면 되고
거기 야채도 열심히 많이 먹었으니까 뭐 야채까지 다 합치면 얼추 하루에 50g이 나왔죠. 그리고 절대 주스 끊었어요. 왜냐하면은 주스는 여기에 중요한 게 카보하이드레이트 이 탄수화물 아래 보면 다이어트리 파이버 이 섬유질이 나와 있는데 섬유질이 높으면 이게 그만큼을 어 뺀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22g에서 5g. 그러니까 실제 탄수화물 섭취량은 17g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유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탄수화물 분량에서 조금 더 안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주스 같은 경우에는 섬유소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분량이 훨씬 늘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Mommy's on YouTube, okay? Mommy will talk to you later. 그래서 어 이 주스를 할 경우에는 뭐 야채 주스를 많이 먹으면 좋은 거 많이 먹게 돼서 좋다. 그렇게 해서 어 거의 좋은 야채 그냥 막 무지막지한 양으로 해서 갈아서 주스기 해서 드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느낌은 좋을 수 있어요. '아 힘이 나는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이게 당화혈색소 이런 거 재보면 확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 아빠도 예전에 녹즙 많이 해 드시고 그러셨는데 당뇨 겪고 그러시면서는 녹즙도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 이거는 위험한 거구나.'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아 그러니까 뭐 샐러리 뭐 혹은 음 예전에 많이 그랬죠. 케일 많이 갈아서 드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한 케일 잎이 크니까 뭐 한 장 이 정도 사실 먹으면 먹어져요, 식사할 때마다. 그런데 이거를 막 갈아 하면은 한 장이 아니라 5 장, 6 장, 7장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밥 한 공기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섬유소 없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그냥 밥 먹는 거나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녹즙을 만들어서 마신다. 이건 상당히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피해야 할 일인 거죠. 대신에 물은 되게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갈증이 나기 때문에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 특히 혈당이 많이 높아져 있을 경우에는 물을 좀 마셔 줘야 돼요. 몸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마셔 줘야 돼요. 그래서 당뇨를 관리를 해서 혈당이 낮아졌다 할지라도 몸에서는 일단 예전보다 어릴 때 젊을 때보다는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물을 좀 더 필요로 하고 갈증도 더 쉽게 나고 그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쪼끔 더 많이 마셔야 되는데 제가 한동안 물 많이 안 마셨거든요. 그랬던 기억도 있고 해서 물을 또 쪼끔 더 많이 마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있더라고요. 너무나 물을 많이 마셔서 어 이 오히려 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실신나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 관련해서는 의사랑 확 일단 협의를 해 보셔야 되고 의사의 얘기를 들어 보셔야 되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 갤런 정도 마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 갤런까지는 죽어도 안 되고 한 4분의 3 갤런 하루에 이 정도까지 가나? 아 그렇게 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 그러니까 설탕 탄 뭐 커피 뭐 이런 건 절대 안 마시는 거죠. 그리고 뭐 예전에 사실 탄산음료 이런 거 많이 마셨었는데 뭐 콜라 이런 거. 코카콜라는 안 마셔도 펩시콜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게 영어가 참 안 됐을 때 이 마운틴 듀 같은 거 가장 카페인 수치가 높은 탄산음료인데 거의 그걸 하루에 한 잔 마셨었단 말이죠. 네 그거 다 끊어내고 탄산음료가 마시고 싶을 때는 그냥 스파클링 워터로 마시고 그래서 뭐 페리에를 마시든지 뭐 아니면 뭐 산펠레그리노 마시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뭐 라크로아 이런 거 어
되게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바꿔서 대체해서 마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 마시는 양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하루에 30 분은 운동을 하는 거. 많이 관리 들어갈 때는 어 하루에 2 번은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3번 뭐 15 분씩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5분 정도 해서는 이게 올라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또 되게 막 강한 과격한 운동 이런 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이게 서스테이너블하지가 않아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거 정도로 생각해 보니까 어 제 한의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7분 정도 이상은 운동은 해야 거기서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대치동 신한의원에서 일하는 하네리 원장님. 예. 그래서 그분의 말도 기억해 보고 하니까 한 27 분에서 30 분, 너무나 힘들 땐 27 분에서 28분 딱 넘어가면서 그냥 끝내요. 근데 30분 정도 하루에 2번 할 수 있으면 2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 요가를 한다든지, 한 번 요가를 했으면은 뭐 다른 하나는 뭐 뜀박질을 나가서 한다, 아니면 적어도 빨리 걷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30 분. 뭐 하루 그냥 하나로 해서 그냥 바쁘다, 지친다, 그럼 그냥 하루 한 번만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어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또 지금 기억해내지 못하던 그런 다른 방법들이 또 하나씩 하나씩 기억날 때마다 또 다른 비디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유지되지만 또 1년 후, 2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 보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있다. 내가 혈당을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 이런 것들을 담은 거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꼭 내가 지금 당뇨를 앓고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부단히 노력하는 거. 왜냐하면은 가족력이 있고 임신성 당뇨의 경험이 있고, 왜 임신성 당뇨를 앓았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 아니 50% 정도는 나중에 다시 당뇨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모든 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셔서 미리 이 당뇨에 대한 그런 시각들을 많이 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자, 함께 하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비디오 앞으로 계속 만들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